미국 언론에서 한국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을 극찬하던 베트남의 최근 행보는 일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에 전해지는 뉴스는 방역모범국 일본을 당황하게 했다는데 왜 그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통신 한국만 집중 보도.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보도에서 초기 코로나19를 잘 막았던 한국이 과연 2차 파동을 막아낼 것인가 라며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블룸버그가 다루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한국이 전세계 2차 파동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인 진단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신종 코로나의 발생을 억제하고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된 것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50명 내외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사실상 이러한 한국의 확진자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서 전세계가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지난 3, 4월경에 한국에서 드라마틱하게 확진자를 줄여나가며 나간 보도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은 현재 전세계가 공세를 풀면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다우지수는 6%가 폭락했는데 이는 미국이 다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탈리아 매체는 말하면서 가장 유럽에서 코로나 피해가 컸던 국가인 이탈리아 역시 카페를 오픈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봉쇄를 푸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 2차 파도를 한국이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한국이 극복해낼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2차 파도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부터 카페나 클럽, 학원, 운동시설과 같은 사람이 밀집하는 시설을 위한 전자출입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앱과 연동하여 당국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고 자가 진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1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2차 파도가 와도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코로나를 퇴치할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각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한국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통할 것이며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이 될 때 더욱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할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 전염병의 재유행 사례로 1918년 창궐한 스페인 독감을 대표적으로 거론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늦봄에 확산하다가 여름에 소강 상태를 보인 뒤 가을에 재유행했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1,000명당 5명 수준이던 사망률은 2차 대유행 때 5배 수준으로 치솟아 수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가을까지 확산세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흐름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방역 잘했는데 왜 한국인가? 일본은 기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의 부족함으로 당국은 문매를 맞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때문에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확진자나 치명률 등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적게 나오자 그때부터 방역 모범국을 자처합니다. 아수다로 일본 부총리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질의 문답 시간에 일본을 한국과 동일 취급하지 말라며 일본은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한국처럼 안 해도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가져갔다는 황당한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방에서는 데이터상에서 일본을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방역 최악의 3지역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HB 비즈니스 온라인은 아시아의 3대 PCR 후진 검사 국가를 꼽자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PCR 검사는 무려 8배가 차이가 난다고 꼬집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덴마크와 캐나다는 일본의 40배 검사율로 사실상 일본은 PCR 검사를 매우 더디게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전 세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조차 PCR 검사와 더불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감염 경로 불분명인 경우가 55%라며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정확하지 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객원 교수 미타카 히로시는 일본은 사실상 코로나19 통계 모두를 수정을 해야 하는 사태에 빠져 있으며 과거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통계 조작으로 인해 치명률 등을 조작한 사례와 판박이라며 현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2월 말부터 블룸버그와 BBC, CNN 등 다른 외신은 일본은 PCR 검사의 부실함을 말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으니 일본을 통계에서 제외했으며 일본은 PCR 검사를 안하며 통계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뿐이라고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데이터는 그래프 모양새만 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건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재유행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봉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 과정에서 검사 추적, 격리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블룸버그는 인구 전체를 봉쇄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라도 확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검사와 접촉자 추적이 해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거나 충분한 시간이 흘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현행 수단 외에는 재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일본은 아예 참고할 만한 데이터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고, 위 같은 사항을 모범생과 같이 묵묵히 수행하는 한국은 WHO 전문가들조차 한국에 몰려와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만과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방역을 잘해서 한국은 최상위 방역 모범국으로 부를 수는 없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외 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한 위 국가들과 한국은 결이 다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최대한의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픈했고, 위 나라들은 사실상 국가가 락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역을 잘 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만과 뉴질랜드의 케이스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전적인 봉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세계 주요 국가는 한국 모델이냐 봉쇄냐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만 주는 특권이 다소 불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은행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택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선택된 경우가 많아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맡길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은행이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 의료 지정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의료 지정 국가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 국가를 지정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의료 수준이나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 시 한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송비나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는 세계은행 직원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은행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일본 포털을 통해 전해지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일본과 중국은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수도권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세계은행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정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19 파트너. 한편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한국의 적지 않은 여론 악화와 더불어 일본을 방역 모범국으로 칭했던 베트남은 결국에는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19 협력 1순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는 30일 63개 모든 지방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규모 투자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간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50%가 3개월 이내에 부도가 난다고 할 정도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자국의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파트너를 적극 한국으로 선택한 곳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하는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인 이날 행사는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협력 1순위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코로나19 사태로 끊긴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퇴치를 선언하고 경제 회생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앞선 세계 은행과 같이 결국에는 한국이 코로나19의 우려를 가장 덜 수 있는 국가이며 경제적 교류를 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베트남이 한국을 먼저 차단하고 일본을 놔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공분을 산 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국 중심의 흐름은 방역모범국 일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여전히 전세계의 최상위 방역모범국으로 인정받는 정황이 세계 언론과 기관, 각국에서 나타납니다. 경제를 오픈하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국가이기에 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기대를 등에 짊어지고 미션을 완수하려는 모습입니다. 교도통신의 보도가 날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호들갑 떨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아베 정부와 아베 지지층들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과의 관계를 추적하고 폭로하는 등 막 나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7일 워싱턴 발로 홍콩의 국가안전법 도입을 둘러싸고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미국 등 4개국의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도 참여를 타진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지만 일본의 결단은 구미 제국들과의 균열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트위터와 야후 재팬으로도 일본 내 보도가 되었으며 즉각 해외 통신사와 언론사에도 전송이 되었습니다. 야후 재팬에 보도된 교도통신의 기사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를 비난합니다.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는 중국의 왜 저자세인가? 시진핑의 방일은 필요 없다. 즉각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야 한다. 중국은 배려해주면 아첨한다고 생각한다. 아베는 의연하게 태도를 취해라. 언행이 말기적 증세를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수명은 다했다. 일본이 중공의 연명에 힘을 보태지 말아라. 왜 일본은 중국의 속국처럼 눈치를 보느냐? 아베 정부와 정치인들은 중국에 아첨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댓글이 결국 아베 정부와 극우 일본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즉각 일본 네티즌들은 가짜뉴스다. 어느 나라가 일본에게 유감을 표시했는지 확인해라. 라면서 달려들었고, 극우 언론들은 총 걸기에 보도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직접 중국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실망의 목소리를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네티즌들에 의해 트위터를 통해 인용되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개국에서 일본의 참여를 타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도통신의 보도는 거짓말이다. 4개국은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한 공동성명이다.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모든 논리를 다 갖다 붙이면서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측의 어느 인사의 잡담을 기사화한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즉각 기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한국과 가까운 교도통신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식입니다. 교도통신 등 공산계 언론은 한국의 열망을 복수 관계자의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조작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의 정식 발표를 기다려보자. 교도통신의 헛소문에 속지 말라 라는 트윗에는 교도통신을 비난하는 답글들이 줄줄이 달려있습니다. 여성지까지 나서서 교도통신 기사 가짜 확정, 오보라기보다는 허위 기사이다 등의 자민당 의원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교도통신의 뉴스를 전송한 뒤에 인터넷과 아베 정부의 극렬한 반대 여론을 살펴본 뒤 갑자기 기사를 삭제해버립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산케이신문이 취재해보니까 교도통신의 기사는 망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흥분했습니다. 결국은 교도통신은 한국의 공작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장학생이다 라는 식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연합뉴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2019년 11월 8일 아시아태평양 통신사 기구 제17회 총회 소식을 찾아냈습니다.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문 교환 이후에 기념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고는 교도통신의 정체를 찾아냈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총회 참석차 서울에 온 미즈타니 토오루 사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연결시키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사장이 문재인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면서 그럴 줄 알았다. 역시 교도통신의 실체가 드러났다. 역시 한국의 공작이다. 일본 한국 대사관의 언론 장학생이구나 등의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극우 일본인들의 책동이 어설프고 어이가 없네요. 일본을 망신살 뻗치게 하는 언론은 모두가 한국의 언론 장학생이고 기사는 한국의 공작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일본 극우 네티즌들과 아베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세계인들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고 있기 때문이고 아베 정부는 단 하나 남은 아베의 자랑거리인 외교력이 지적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의 보도는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트 타임이나 재팬 타임스 등의 영자신문에 즉각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자신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의 일본을 망신주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일본의 외교 자체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고 미국 측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유감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었다 라는 증거로 보게 되기 때문에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이런 표현은 아베 정부의 외교는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완벽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다 라는 것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호들갑이지만 트럼프와 아베, 미국과 일본은 완벽한 콤비이고 브로맨스이다 라는 것이 아베의 최고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들갑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데일리 신초는 중국 비판 성명의 참여 거부 보도 파문에서 아베 정권이 소극적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그동안의 아베 정권의 반응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자민당의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인터넷이 발칵 뒤집혀지면서 소동이 벌어졌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드디어 오락가락하는 아베 정부의 양다리 외교는 어느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아베 정부와 일본인들의 호들갑이 불쌍합니다. 뭐든지 한국을 갖다 붙이면서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에 불을 붙여보려는 난리도 안쓰럽습니다.